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121 사태에 이어서, 121 사태로 인해가지고, 생긴 대간첩 작전,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정유진 박사님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이제 김신조 일당이 이제 남한에 침투하면서 예. 자기들이 이제 북한하고 주고받은 지령 문제를 중점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이번 시간에는 예. 김신조 일당이 내려오기 전에 우리나라의 이제 중앙정보부, 예. 중앙정보부에서는 이걸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중앙정보부에서 예측을 하고 있었다? 예. 중앙정보부에서 사전에 예. 그 예측 정보를 박정희 대통령한테 보고를 해가지고, 예. 박정희 대통령하고 전군, 예. 민간군, 예. 그젠가 대통령 주재로 예. 민간군 예. 합동회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이런 식의 회의가 예. 최초로 열렸습니다. 예. 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 그 당시에 북한이 대남 침투를 해올 거다. 예. 그러니까 휴전선이고, 우리 그 당시에 중앙정보부는 예. 북한이 어떻게 침투해 올 것인지 이런 거 예측 정보하는 주무기관이었습니다. 예, 중심기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또 중앙정보부 시대에는 예. 군인들이 네. 중앙정보부에서 와서 근무를 하다가 돌아가고, 또 현역이 중앙정보부에 와서 근무도 하고, 예. 그래서 군사 문제가 예. 중앙정보부하고 긴밀히 연결돼서 예. 대처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에 북한의 이제 대남 공작이나 군사위야, 이걸 예측하는 주무 파트너, 예. 북한정보국, 예. 중앙정보부 내에서 북한정보국 정세분석과였는데, 이 과장님이 강인덕 과장이었어요. 강인덕 과장. 예. 네. 예. 이분은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예. 아직 살아 계십니다. 예. 90대 연세는 예. 많으신데 살아 계십니다. 이분이, 그러니까 이 김신조 일당을 청와대에 침투하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예. 목숨을 잃지 않도록 하는데 큰 기여를 했어요. 예. 그게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예. 1967년 10월 달에, 예. 이 강인덕 과장님이, 예. 박정희 대통령한테 아주 중요한 예. 보고를 예. 합니다. 예. 그 당시에 중앙정보부의 위상은, 예. 오늘날 국정원하고 달랐습니다. 그렇죠. 예. 대통령이 예. 직접, 예. 거기 중앙정보부의 예. 과장국장하고 예. 대화를 나누고, 예. 아침에 박정희 대통령이 정보를 받아보고, 예. 이 정보에 대해서 하문을 하고, 바로 보고를 하고, 예. 그런 긴밀한 관계에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강인덕 과장님도 예. 박정희 대통령하고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예. 매월 1회 예. 북한 동향을 보고를 했는데, 예. 그 당시에 이제 1967년 10월 초에 강인덕 과장이 예. 청와대 기습 사건을 예. 예측하는 중요한 정보를 하게 됩니다. 그 정보 보고서의 제목이 뭔가 하면은, 최근 북한의 대남 침투에 관한 분석. 예. 이래가지고, 거기에 보면은 부제로, 예. 북한의 동계 게릴라 침투 예상 보고. 북한이 겨울철을 예. 게릴라 침투 시기로 잡고 침투할 거다. 이걸 예측하는 보고를 했던 겁니다. 예. 그러면서 68년부터 예. 본격적인 인민전쟁이 시작될 거다. 예. 이 인민전쟁이 뭔가 하면 이제 1949년대에 종식이 됐지만 중국 내전이 있었으니까. 예. 예. 장개석 군대하고 모택동 군대. 예. 예. 이제 모택동 군대가, 예. 공산군대가 장개석 군대를 이겨서 점령을 했는데, 예. 장개석의 수법이 예. 인민전쟁이죠. 모택동의 수법이죠. 네, 모택동의 수법. 제가 말을 실수했습니다. 모택동의 수법이 예. 농민들을 포섭해서 예. 자기들 우군으로 삼는 건데, 예. 그게 이제 인민전쟁인데, 예. 그런 식의 전쟁을 펼칠 거다. 예. 이렇게 예측 보고를 하니까, 예. 박정희 대통령이 그 보고를 받자마자, 예. 전 국방부 장관하고, 예. 바로 청와대에서 예. 국방부 장관, 각국 참모총장, 예. 다 청와대로 들어오라 그래라. 예. 그러고 이제 강인덕 과장한테는, 예. 이 양반들 불러놨으니까, 예. 들어오면 강 과장 당신이, 예. 이 보고를 해라. 예. 나한테 보고한 거 어쨌든 보고를 해라. 이렇게 이제 지시를 하더란 겁니다. 그래 이제 기다리고 있으니까
좀 있으니까 그 이제 국방부 장관, 각군 참모총장 예. 이래 들어오니까 거기서 이제 강인덕 관상이 다시 예. 그 대통령께 보고 드린 내용을 보고 설명을 하니까 예. 설명을 다시 다 끝나니까 예. 박정희 대통령이 그 이제 그 각군 참모총장 국방부 네. 장관한테 지금부터 국방부에 예. 대간첩 작전에 관한 모든 권한을 준다. 예. 철저히 준비하라. 예. 그러면서 그 강인덕 관한테는 예. 내가 조만간에 전군의 예. 사단장급 이상 간부들, 예. 그리고 경찰 간부들, 예. 검찰 간부들, 예. 정부 기관장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예. 이 대간첩 작전 회의를 하겠다. 예. 정군 지휘관 회의죠. 네. 예. 군뿐만 아니고 예. 경찰, 검찰, 예. 행정부처 장관 이렇게 다 모아놓고 예. 대간첩 작전을 회의. 예. 거기서 강 과장이 다시 보고해라. 예. 그 강 과장님이 강인덕 과장님이 이렇게 대통령한테 적대적 신임을 받게 된 거나 예. 영부의 이제 개인적 영향도 컸던 겁니다. 그 5.16 정변이 일어날 당시에 예. 그 강인덕 과장은 해병대 예. 사령부에서 전략정보관으로 이제 근무를 하면서 정보 분석 경험을 쌓아가지고 예. 그 정보 분석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특히 그 박정희 대통령도 강인덕 과장의 보고를 받자마자 이렇게 판단을 낼 수 있었던 거는 예. 뭐 널리 알려졌다시피 박정희 대통령도 대게릴라 전문가였죠. 예. 그 6.25 전쟁 직전에 예. 육군본부정보국 전투정보과에서 예. 그 이제 문관으로 근무를 하면서 예. 북한이 내려보내는 게릴라들하고 예. 그 당시에 지리산에 예. 게릴라들이 준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허. 그 준동하는 게릴라들이 연결되는 부분, 예. 태백산에 게릴라들이 이동하는 부분, 예. 이런 걸 예측 판단하는 정보 보고서 생산하는 분석관을 한 겁니다. 어허. 예. 박정희 대통령.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1940년 연말에 예. 연말 종합 적정 판단서라고 하는 것에서 이게 전쟁이 일어날 징후를 예측하는 보고서도 만드는 주무관이기 때문에 그때 1949년도죠. 예. 예. 그로부터 한 10년쯤 뒤에 북한의 동태를 보니까 예. 이 북한 놈들이 또 쳐들어오려고 한다. 이게 전면 전쟁은 아니랄지라도 예. 게릴라 전쟁을 할 공산이 크다. 예. 그 당시에 이런 상황 할 수 있었던 거는 베트남 전쟁이 있었죠. 예. 옛날에 월남 전쟁이라 그랬는데 예. 요새는 베트남 전쟁인데 베트남에서도 남과 북이 갈라져 가지고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좌우 이념 전쟁. 그렇죠. 예. 그 이념 전쟁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전쟁 상황하고 비슷하게 맞설 적의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이제 그 판단을 해서 조치를 해서 네.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강인덕 과장은 네. 왜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냐? 네. 그 중앙정보부에서 정세를 예측해서 분석 판단할 적에 굉장히 신중한 근거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대통령한테 오보를 하면은 네. 이 나라 운명이 네. 바뀌는 겁니다. 그렇죠. 예. 대통령을 잘못된 길을 빠르뜨리는 거예요. 네. 그런데 강인덕 과장은 자신을 한 게 네. 그 1년쯤 전에 1967년 1월 달에 네. 휴전선을 통해서 3인조 간첩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3인조 간첩이. 네. 네. 그래서 3인조 간첩이 내려온 걸 잡았는데, 네. 그걸 이제 디브리핑을 해보니까, 이거 좀 이상한 간첩이라는 경우입니다. 네. 왜 그러면, 간첩이 겨울에는 네. 휴전선으로는 내려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왜 그러면은, 겨울에 오면은 눈이 있지 않습니까? 네. 눈에 발자국이 났기 때문에 그렇죠. 네. 흔적이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여름 같은 막 숯불이 오지니까 네. 숲 속으로 오는데 그 겨울에는 발자국이 남다. 네. 그리고 또 2차 봐서 조사를 해보니까 지령받은 내용이 네. 아주 애매하더라는 겁니다. 네. 그 뭐 너희들 지령을 뭐 받으니까 특별한 임무가 없이 네. 가서 또 북한에서 준 돈을 가지고 놀면서 뭐 소매치기도 하고 이렇게 소위를 하다가 네. 소매치기 이런 방법을 어떻게 한 방법으로 신분증을 네. 구해서 몇 개 구해서 올라오라. 어허. 그래 이거는 그 당시에 판단해 볼 적에 이거 뭐 다른 배우 의도가 있는 기다. 네. 그 특히 겨울에 내려왔다. 네. 그리고 이 특이한 임무도 없이 네. 신분증만 몇 개 가지고 왔다. 네.
이거는 자기가 붙이게 그 게릴라, 예, 겨울철 게릴라를 준비하기 위한 예, 시험용 난파다. 예,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예, 또 67년에 그 잡힌 간첩 중에 예, 방첩대에서도 예, 그 김성은 그 국방장관도 대통령한테 예, 보고한 게 게릴라 그 무장간첩 잡은 걸 그 9월 초에 예, 그 잡은 걸 보니까 북한의 게릴라 보도를 만들었다. 예, 그 김신조가 내려오는 그 게릴라 보도가 1, 2, 4군 부대인데 예, 그게 67년대에 벌써 창설이 됐었죠. 예. 그 간첩들 이제 잡아갖고 진술을 받아보니 그걸 해서 보고가 됐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판단으로 예, 대통령한테 동계 길래 침투가 시작된다. 이걸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우리의 정보의 중요성, 예, 굉장히 그 하는 게 서독 연방정보원, 예. 연방정보국으로 번역도 하는데, BND, 예, BND라고요. 예, 독일말로 분덴스나리 텐 예, 딘스트라고 예, 하는데, 이 창설자가 라인하르트 겔렌입니다. 예, 라인하르트, 겔렌. 겔렌, 이 겔렌은 나치 독일에서 예, 그때 소련하고 전쟁할 적에 예, 그 동독 지역에 네, 방대한 방천망을 구축하고 예, 정보 활동을 한 사람인데 예, 나치 독일이 멸망하기 직전에 예, 미군한테 기술을 해가지고 야, 나치 독일이 정보 자료를 다 넘겨줬어요. 어허, 그러니까 미군을 봐서는 소련에 예, 하고 이제 냉전시대와 적대 관계가 되는데 소련에 관한 정보가 네. 필요하니까 예, 겔렌을 살려주고 예, 당신 그 망 중심으로 예, 정보기관을 한번 만들어봐라. 그리고 겔렌 기관이라고 예, 그 미국하고 협조하다 1956년도에 예, 정식으로 BND로 정부기관으로 창설했는데 예, 이 양반이 나중에 12년간 BND 그 국정을 하다가 퇴임한 후에 회고록을 보면 네. 자기 경험으로 볼적에 예, 정보 활동이란 뭐냐 그 정의한 게 자기가 볼적에는 정보 활동이라는 예, 역사의 흐름을 추적해서 예, 그게 미래에 투영시켜 나가는 기다. 어허, 역사를 들어보면 네. 미래 방향이 나온다. 네, 이 정보의 역사도 추적해서 정확히 미래를 예측하는 거다. 예, 이 당시에 그 강인덕 과장님이 예, 이렇게 정확하게 예측을 안 했으면 예, 어렵던 거죠. 그래서 그렇죠. 박정희 대통령은 강인덕 과장님한테 지시하고 군 수뇌부에 이야기한 대로 예, 1968년 예, 1월 6일 날 예, 강원도 원주의 제1야전군 사령부에 제일야적은 사령부. 옛날 일본 사령부. 지금은 어떻게 지금은 없었죠. 예. 편제가 어떻게 된지 예, 모르겠어요. 지금은 없었습니다. 원주에 있는데 예. 지금 지상군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습니까? 지상군 사령부로. 제1야전군 사령부에다가 네, 그 박정희 대통령 말씀하신 사단장 이상 간부들 예, 그리고 검찰, 예, 경찰, 예, 각 행정부처 장관 이상 이래갖고 다 해서 한 160여 명을 예, 집합을 시켜가지고 예. 민관군 책임자가 다 모인 거죠. 예. 지금 말하면 엊그제 그 행사가 있었던 통합방위사령부. 예. 그것은 네. 그 민간군 협의체를 예, 강을 하. 그러면 이 민간군 협의체는 예, 게릴라전 네. 북한 인민군들이 예, 그 요새 말하는 북한 김정은 집단이 예, 게릴라를 양성해서 난파시킬 적에 그 게릴라를 차단하는 방법으로 그래서 이게 1월 6일이면 예. 보름 전이죠. 보름. 1.1 사태 보름 전에 예. 박정희 대통령이 다 소집해가지고 이 원래 보니까 68년도 원래부터 예, 게릴라전이 본격화 될 것 같다. 예, 그게 보니까 앞으로 예, 무장 간첩이 대량으로 내려와가지고 테러, 예, 파괴, 예, 폭파, 예, 경찰서 주요 기관을 이런 예. 걸 시도하고 있다. 예. 그래서 요새는 민관군이라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군관민이라고 그랬습니다. 공감민. 예, 네. 군관민이 예. 일체가 돼가지고 예, 대간첩 척추체제를 구축해야 되겠다. 예, 그렇죠. 그래서 물색 틈없는 경기를 해야 된다. 예, 이렇게 강력하게 지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대간첩 작전 지휘체계가 예, 일어나야 되겠다. 예, 그 요새도 뭐 부처 이기주의라 하는 게 그렇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간첩 잡는데도 예, 방첩대, 중앙정보부, 예. 경찰 예, 이런 데 경쟁해가지고 예, 네. 그래가 막 그 기관 간에 예, 마찰이 오거나 이제 그게 이제 간첩 잡았을 적의 성과 예, 공치사. 군명시 때문에 네. 그래 이런 게 있었으면 이 국가 안보의 흑점이다. 예, 그래 이러지 말라. 예, 이렇게 지시를 해가지고 그 민간군 체제가 예,
구축하는 걸 시작이 되었는데 네. 그때 만약에 강인덕 과장님의 보고 네. 그리고 1월 6일 날 비상치안 회의 네. 이런 게 없었다 그러면 네. 결정적으로 그 당시에 막 교육도 해갖고 남우권이 신고를 해서 네. 민간인이 신고를 해서 그렇죠. 이 김신조 일당을 잡게 됐죠. 예. 그만큼 민간군 협조체 세계가 예. 그래서 국가안보에는 예. 네,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진짜 국가의 조망은 네. 총체적인 것이지 어떤 국가 기관이나 또는 뭐 어떤 뭐 군이나 거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예, 지금 어제 회의가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주재한 중앙통합방위협의회 회의, 통합방위 회의에 그런 어떤 전신 내지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 이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위기를 이렇게 또 잘 극복하다 보니까 오늘날 이런 또 선진국이 지금 반열에 올라섰고 그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총체적으로 우리 국가의 존립과 안전, 그다음에 또 국가의 또 번영과 발전 이걸 위해서 우리가 군관민, 민관군 총체적으로 협력을 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나라를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가 역할을 또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그럼 또 대간첩 작전 지휘체계가 일원화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또 짚어가면서 본으로 하시죠.